어떻습니까? 족저근막염 또한 단계별로 치료법은 달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진행될까요? 족저근막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비침습적인 치료로부터 침습적인 치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되겠죠. 뒷굽이 딱딱한 신발을 피하고 집에서도 쿠션이 있는 저런 쿠션이 두꺼운 네. 슬리퍼를 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기간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저 왼쪽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잘못 놓게 되면 오히려 족저근막에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놓을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네. 지금 중간에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우리가 주사 바늘이 되겠는데 예.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양의 약을 이렇게 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외 충격파와 깔창 치료 또한 우리가 족저근막염 환자한테서 흔하게 시행하는 치료 방법인데 네.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한 충격을 족저근막이 붙는 위치에 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아물면서 정상적으로 아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체외 충격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깔창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뒤꿈치에 이 쿠션을 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아치 부위에 이 받쳐주면서 뒤꿈치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이런 하중의 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깔창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그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발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발의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가장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캔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을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 이 압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캔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줌으로 인해서 족저근막을 좀 마사지해주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염인데 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시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 족저근막도 그 근막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이런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만 하더라도 쉽게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벽을 향해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네. 이렇게 손을 벽을 향해 짚는 거죠. 그리고 아픈 다리는 뒤로 빼게 되고 아픈 다리를 뒤쪽으로 빼고요. 안 아픈 다리는 앞쪽으로 해서 벽을 미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뒤꿈치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들지 말고. 하다 보면 아픈 다리에 뒤꿈치가 종아리가 당겨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러면 아무래도 운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게 뒤꿈치를 붙여서 벽을 미는 운동. 이것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10초씩 3번 정도 하루 해준다면 충분히 족저근막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